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세요. 교수님께서 참 부인 잘 만나셨네요. 라고 이웃 주민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기 시작하니 괜히 뻘쭘하고 양심에 찔리는 것은 왜였을까요? 사는 동네에 좋은 소문이 퍼지자 저희 남편은 어깨가 으쓱여졌고 이를 지켜보는 진실을 아는 시댁은 입을 다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쉬는 날은 아예 동네 주민들을 의식한 나머지 온 가족을 동원해 다 같이 거리로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당신 어떻게 동네를 위해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어? 이게 학교에도 소문이 나서 내 위신이 팍팍 쏘는 게 다들 나더러 안 사람 잘 얻었다 하더라고. 요새 당신 덕분에 아주 세상 살만 난다니까. 당신 재활용품으로 돈 벌어서 기부하는 곳은 대체 어디야? 이거 잘해서 기사화하면 내 업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남편은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 잔뜩 들떠서는 저를 독촉하는데 이상하게 묘하게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제가 남편에게 해줄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을 다 말하자니 괜히 재뿌리는 것 같고 안 말하자니 오해는 쌓여져 가고 일단 소문이 사그러지게끔 잠자코 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봉사활동에 그리 큰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일단은 푼돈이라도 조금씩 모아 살림에 보태려고 했던 건데 소문이 이렇게 나버리니 동네에서는 괜히 섣부르게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눈치 봐서 조금 떨어진 동네로 가기로 했다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을 의식해서 그런지 괜시리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시간 구애받지 않는 이쪽 일에 관심이 생기고 저는 프리랜서라는 직업의식도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고물들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안 저는 본격적으로 리어카를 하나 준비한 후 적극적으로 폐지를 모으기 시작했고 운동 삼아 하니 팔다리 근육도 튼튼해지더라고요. 저는 전처럼 누가 알아보는 것이 부담스러워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다녔는데 아는 사람도 물론 없었지만 설사 아는 사람이 지나가도 못 알아볼 정도로 저는 감쪽같이 제 형상을 감추고 다녔습니다. 폐지뿐만 아니라 후라이팬, 양재기 그릇, 빈병, 고철 같은 것도 모으니 돈이 되었는데 이게 점점 무게가 되다 보니 조금 힘들기는 하더라고요. 허나 나날이 체력이 붙어가며 저는 거뜬하게 해내게 되었고 남편 눈치 보며 하느라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나갔지만 그 사이 터놓은 가게들이 생겨 저를 위한 박스나 이런 것들을 남겨주는 좋은 사람들이 생기니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고 시간도 점점 줄여져 갔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남편만 모르게 아이들에게는 항상 원하는 유행하는 옷들이나 신발, 갖고 싶은 것은 되도록 사주려고 노력했고 오히려 아이들은 제가 아빠 몰래 해준다는 것을 아니 마치 엄마와의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듯 즐거워하며 원하는 것을 갖고 다녔습니다. 기쁘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남편 눈치 보지 않고 제 능력대로 해줄 수 있다는 것은요.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면서 저는 좋은 이웃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몇 가게들은 저를 안타까이 여기며 폐지나 빈병만 주는 것들이 아니라 음료수며 김밥이며 빵이며 먹고 힘내시라고 챙겨주기도 하고 간혹 도시락 같은 것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짓궂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제가 폐지를 줍다 보니 우스워 보였던지 신던 신발이며 옷가지 등을 내밀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정확하게 제 주관대로 못을 박았죠. 내가 폐지를 모아서 생활하고 있지만 나도 옷 입을 때는 새 것만 사 입고 새 것만 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주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 몇몇 사람들은 제게 고마운 줄도 모른다면서 얼굴이 시뻘개져 씩씩대며 가기도 했고 저한테 복이 과했다며 감정을 내보이고는 가버리기도 했습니다. 폐지 주우면 남들 입던 거 신던 거 가져야 하나요? 주는 거라면 다 고맙다고 받아야 하냐고요. 지들이 그런 거 받으면 욕할 거면서 왜 저한테 그런 걸 주며 생색을 내는지 가소롭기만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작 사는 것도 꾸리꾸리한데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한테 선심을 베풀기는커녕 못된 심보를 내보이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온실 속의 화초로만 살았던 저는 사람들의 본성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면서 빛과 어둠을 동시에 보게 되었습니다. 허나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저는 최대 위기에 봉착하고야 말았죠.
그날도 저는 남편 모르게 나와서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을 했는데 그때 막 치킨집을 지나가던 찰나에 갑자기 앳돼 보이는 20살 남짓한 남자가 확 튀어나오며 제게 봉투를 내밀곤 다가왔습니다. 저기 이거 지금 방금 튀긴 치킨인데 드시겠어요? 가끔 동네에서 지나가는 거 배웠는데 힘든 일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랬거든요. 라는데 가만히 보니 가방 앞쪽에 반짝거리는 배지가 달려 있었는데 그걸 보고서야 그 학생이 남편이 몸담고 있는 대학의 학부생인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손에 어느 서적을 들고 있었는데 학번과 함께 손경석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더라고요. 제가 순간 머뭇거리자 그 대학생은 다시 한번 친절하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여기 브랜드 치킨집에서 샀는데 제가 자주 찾던 단골인데 오늘 개인 사정상 폐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산 거였는데 막상 먹으려니 식사한 지 얼마 안 되어 배가 불러서 못 먹을 것 같아서요. 식었다가 먹으면 맛없기도 해서 지금 막 튀겨 나왔을 때는 가장 맛있을 때니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맑은 눈망울로 또랑또랑하게 눈을 깜빡거리는 셔츠 차림의 대학생은 티 없이 깨끗하고 순수해 보였고 저를 챙겨주는 그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해서 망설임 끝에 고맙다고 하고 받았습니다. 대신 저는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을까 싶어 주머니를 뒤적거려 고물판 돈으로 치킨값을 기꺼이 내주었어요. 이거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요. 대신 마음만 받을게요. 학생이 어려 보이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걸 나한테 줘요. 그냥 먹으면 내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서 그 값을 지불하는 거니까 불편해하지 말고 받도록 해요. 자, 남학생은 순간 어쩔 줄 모르는 듯 난감해하다가 끝까지 그 돈을 받지 않은 채 휙 사라져버리는데 얼떨결에 학생한테 치킨을 얻어먹게 된 저는 약한 자를 도와주고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참 예뻐서 우리 아이들도 치킨을 준 바른 청년처럼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훈훈한 마음으로 치킨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애들이 학원에서 막 돌아와서는 출출하다고 했던 찰나였는데 치킨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영양 간식이었고 두 아이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치킨 한 마리를 제가 맛볼 틈도 없이 뚝딱 해치웠답니다. 저는 행여난 남편이 알면 또 잔소리할까 싶어 후다닥 흔적을 없애버렸고 남편이 뒤늦게 들어왔을 때 아이들과 함께 시치미를 딱 떼고 시댁에서 준 반찬들을 내놓으며 식사를 준비했죠. 그리고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씻고 바로 잠이 들었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도 피곤함에 골아 떨어졌는데 새벽녘쯤 남편이 저를 불이 나게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일어나봐. 여보 우리 애들이 좀 이상해. 식은땀을 흘리고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저를 흔드는데 저도 모르게 아이가 아프다는 말에 번쩍 눈을 뜨며 애한테로 갔고 머리는 불구덩이에다가 식은땀을 흘리는 우리 아이들은 배를 붙잡고 복통을 호소하더라고요. 저는 얼굴이 창백해져 당황함을 금치 못했고 서둘러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 응급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자린고비인 남편이라 할지라도 당장 자식들이 아프다니까 병원비보다는 자식들을 먼저 생각하긴 하더라고요. 다행히 아이들은 크게 위험한 건 아니었던지 응급실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은 후에 안정이 되기 시작했는데 덕분에 우리 부부는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답니다. 걱정된 나머지 남편이 의사를 붙잡고 아이들이 왜 저런 거냐고 병의 원인을 물으니 의사가 답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식중독 같습니다. 요새 날이 슬슬 더워지기 시작하니 탈이 나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혹시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아이들이 먹은 음식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원체 지아빠의 불호령 때문에 따로 군것질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아침은 제가 직접 해줘서 먹고 점심도 제가 싸준 도시락을 먹고 저녁은 치킨을 먹었고 딱히 탈날만한 것을 먹지 않았다며 설명하고 있는데 의사가 유심히 저를 보더니 맞받아치더라고요. 혹시 아이들이 먹었다던 치킨 땡땡 치킨 아닙니까? 땡땡 지점에 있는. 아, 네. 그 치킨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인한테 금방 튀긴 치킨을 받아서 아이들한테 먹였는데 튀긴 치킨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나요?
저는 남편의 눈치를 보며 지인한테 받았다던 치킨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아이들한테 주었다 하니까 의사는 빙고를 외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치킨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 사장님이 비위생적이기로 소문난 양반이거든요. 이것저것 다 만진 상태로 조리할 때 손도 잘 안 씻고 치킨 기름도 잘 안 갈고 비위생적인 음식점이라고 소문난 곳인데, 그래서인지 유난히 그 치킨 먹고 탈났다는 사람들이 많이 오긴 했거든요.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 대학생은 제게 일부러 그 치킨을 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줬는데 하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인지, 아이들이 병원에 실려온 것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지 복잡해지더라고요. 결국 엄마인 제 잘못이라는 결론이 났고, 저는 자책감에 아이들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남편 딴에도 애들이 저렇게 되니 책임을 저한테 모두 돌린 채 화가 나서 쏘아붙이더라고요. 당신 대체 뭐하는 여자야? 집에서 애 하나 제대로 못 봐? 내가 이러니까 바깥 음식들, 외식 음식들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당신 뭔가 수상해. 요새 동네에서 쓰레기 치우는 봉사활동도 안 한다면서 계속 쏘다니기나 하고, 대체 가정일에 소홀하면 어쩌겠다는 거냐고. 당신에게 치킨 줬다던 그 지인은 대체 누구야? 저는 아이들을 붙잡고 울다가 정신이 번쩍 나서 남편을 붙잡고 이를 갈았습니다. 혹시 당신네 과에 손경석이란 학생 있어? 땡땡 학번인 것 같던데. 당신 아는 학생이야? 남편은 제가 자기 학교의 대학생의 이름과 학번을 대니 당최 모를 얼굴만 하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눈을 이내 가늘게 뜨더라고요. 당신이 우리 과 학생을 왜 물어? 우리 과의 송경석이를 당신이 어떻게 아냐고. 혹시 치킨 줬다던 그 지인이 송경석이야? 송경석이 당신한테 가만히 있다가 치킨을 왜 줬어? 당신 송경석하고 무슨 관계야? 어떻게 당신이 송경석을 알아? 설마 당신... 똑똑한 남편은 지멋대로 추론하며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저는 남편의 상상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엄한 상상하지 말고, 따지고 보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이 그런 자린고비 노릇만 안 했어도 내가 집안에만 신경 쓰고 밖에 나가서 일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못하게 만들어 놓고 쥐꼬리만한 생활비로 숨통을 막히게 하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냐고. 내가 왜 당신이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아버지라면 정말 지긋지긋했는데 왜 아버지랑 똑같은 당신이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고. 나 더 이상은 당신이랑은 못 살겠어. 이혼해. 내가 돈 벌어서 능력껏 애 키울 거고, 교수 마누라도 싫고 자린고비인 당신도 싫고, 날 답답하게 집안에만 가둬놓고 돈에 구애받게 살게 하는 것도 지긋지긋하다고. 이혼해! 라고 확 내지르며 아이들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해대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왜 남편 눈치 보느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 못하고 폐지 줍는 일을 시작했는지 한스럽고 억울했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만든 치킨집 주인이며 나에게 치킨을 건넨 송경석 대학생이며 다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꾹꾹 눌러 참았던 감정이 있었던지, 아니면 제 자격지심인지는 몰라도 내가 폐지 줍는다고 얕보고 무시하는 거지 같은 이웃 주민들에 대한 분노도 한꺼번에 터져버렸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악을 치니 의사를 비롯한 남편마저도 당황스러움에 어찌할 바를 몰랐고, 남편은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꾹꾹 눌러 참은 것에 대한 한풀이를 병원 응급실에서 마구 쏟아부으며 악을 치고는 씩씩대며 저 스스로도 주체 못할 만큼 화를 통제를 못하니 심리학과 교수답게 전공을 살려 저를 살살 달래기 시작했고, 저는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서 자책감에 가슴팍을 치며 그대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남편은 일단 응급실인 만큼 주변을 의식하며 저를 데리고 나갔고, 얼른 가서 아이들 곤히 잠든 모습을 다시 확인한 후 제 얘기를 차분하게 들어주며 끄덕끄덕 웅수까지 해주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 같길래 그동안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왜 지금까지 상황이 이어진 것인지에 대해 모두 다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부업 얘기도 하고 폐지 줍는 얘기도 하고, 사실은 마을을 깨끗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재활용 수거가 진짜 목적이었다고 하니
남편은 제 말을 듣고 기가 막힌 듯 어이없어하는 얼굴이 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제 말을 끊거나 무시하거나 질문 같은 걸 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더군요. 제 한 맺힌 말을 다 들은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만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딴에도 나름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 같긴 했습니다. 제가 폐지를 주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 남편에게 있는 것도 사실이었으니 남편 역시 아이들이 아픈 책임감에서 자유로울 순 없었을 테죠.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아이들은 별탈 없이 링거 한 대씩을 맞은 후 언제 그랬냐는 듯 개운하게 일어났고 저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다준 후 바로 학교로 출근을 했는데 손경석 학생에 대한 것을 어찌 처리했는지 궁금하기는 했지만 그에 대한 것은 제가 묻지도 않았고 남편도 답해주질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에 대한 분노 때문에 치킨집에 다시 방문했지만 이미 폐업이 된 상태로 간판이 떨어져 있었는데요. 사실 이 문제에 관해 언제든 보상 요구를 하고 싶었지만 이마저도 제가 직접 구매를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함이 가시질 않아 남편의 학부생인 손경석 학생의 변명이라도 듣고 싶어서 남편에게 일말의 언질도 없이 학교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변변한 옷 한 벌이 없어 미온적에 큰맘 먹고 산 원피스를 입고 갔고 과 사무실에 가서 제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손경석 학생을 찾았습니다. 조교는 지금 손경석 학생이 교수님과 면담 중이라고만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시각에 저희 남편과 함께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저는 긴장을 한 상태로 남편 이름이 있는 두꺼운 사무실 문 앞에 심호흡을 하고 둘이 어떤 대화를 하고 있나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노크 없이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니 열리기도 했는데 한참 대화 중인 건지 그 사이에 남편의 크랑크랑한 책임 추궁하는 듯한 목소리와 울먹이며 받아치는 송경석 학생의 얘기가 들려왔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 치킨집이 전부터 비위생적이란 말은 있었지만 저 진짜 단 걸로 많이 시켜 먹은 집이었다고요. 전 탈난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진짜로요. 솔직히 제가 직접 본 것도 아니었고 맛있으면 장땡이다 하는 생각에 사 먹는 음식들이 뭐 다 그렇겠지 여겼어요. 제 딴에는 자주 가던 치킨집이 문을 닫는다고 하니 서운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치킨을 포장한 거였거든요. 결제를 하고 볼일을 본 후 치킨을 찾으러 갔는데 하필 그날따라 치킨 사장님이 쪽쪽 손가락을 빤 손으로 제가 먹을 치킨을 맨손으로 튀기고 거무튀튀한 행주로 닦는 걸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역함이 올라오면서 못 먹겠더라고요. 사장님께 다 말씀드리며 못 먹겠다고 환불해달랬더니 폐업하신 마당에 두려운 게 없어서였던지 환불 못해주겠다며 배짜란 듯 나오시기에 결국 치킨을 갖고 나왔는데 거기 폐지 줍는 아주머니가 계시더라고요. 돈 주고 샀는데 버리긴 아깝고 전 도저히 못 먹겠고 땀 뻘뻘 지친 듯 일하시는 아주머니께 드시라고 드렸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저한테 치킨 값을 주는데 제가 그 돈을 어떻게 받나 싶어 마음이 불편해 바로 그 자리를 떠서 그 이유는 정말 몰라요. 아까워서 준 거지 탈나라고 준 건 아니었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그 얘기를 듣자 조근조근히 감정 없이 답했습니다. 탈나라고 준 게 아니고 단순하게 아깝다면 가져가서 너희 부모님이나 형제나 여자친구나 너희 소중한 사람들 주지 그랬니? 아니면 교수님들이나 네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주지 그랬어? 왜 하필 사회적 약자인 폐지 줍는 아줌마한테 그 치킨을 먹으라고 준 건데? 그 치킨을 받는 순간 그 아줌마가 너한테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모르지? 그렇게 감사하게 받은 치킨을 나만 먹는 게 아쉬워 그 소중한 가족들을 줄 수 있을 거란 생각도 안 했지? 네가 준 치킨을 먹은 사람들은 전날 밤 응급실에 실려가서 큰 고통받고 네가 준 치킨 때문에 자책감에 시달려 괴로워한 사람도 있었다. 사람이란 누구나 평등하고 고귀한 건데 왜 사람 겉모습만을 판단하고 만만하게 보고 약자로 생각한 건데? 네가 싫은 것들을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다. 송경석, 너의 행동은 참으로 지성인인 대학생답지 못한 행동이었어. 그래서 난 네가 사회적 약자들의 심리에 대해 사람들이 각성해야 할 것들에 대한 레포트는 생각할 것도 없이 F 처리를 할 것이다.
레포트 내용과 너의 심리는 언행 불일치를 달렸던 게 그 이유고 이유 없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자니 남편은 손경석 학생이 낸 레포트에 대해 F 처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었고 손경석은 당시 상황을 해명하며 입장을 내놓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손경석 학생 딴에는 황당했던지 끝내는 참지 못하고 교수인 남편에게 확 내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폐지 아줌마한테 치킨을 줬다 한들 교수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수님이 피해본 것도 아니고 아줌마나 그 가족들이 피해를 받든 안 받든 교수님과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혹시 교수님이 사모님 놔두고 그 폐지 아줌마랑 무슨 관계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움찔거리며 이 노릇을 어찌해야 할지 남편이 뭐라고 대답할지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괜시리 제가 행동을 잘 못해서 남편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어쩌지 하는 생각과 잘못 휘말리면 남편의 업적에도 누가 될 텐데 라는 것들. 그래도 남편인지라 걱정되어서 입술이 말라가는데 남편은 의외로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 사람이 내 와이프야. 네가 치킨 줬던 폐지 아줌마가 바로 내 안사람이라고. 내 새끼들이 네가 준 치킨 먹고 응급실에서 쌩고생한 거 내가 두 눈 뜨고 지켜봤는데 내가 너한테 열이 받겠냐 안 받겠냐? 법적으로 갖다 붙이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가능한 일이지만 네가 아직 학생이니만큼 선처를 해서 레포트 F로 끝나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라. 알겠냐? 라고 여기는데 드디어 남편이 위기에 몰리니 머리가 어떻게 되었나 싶었습니다. 제가 피해 당사자인 만큼 찾아가서 송경석과 해결 볼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왜 남편이 직접 나서서 송경석을 처단했는지 명예욕 있는 양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부들부들 떠는 송경석은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서더니 굉장한 특종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서둘러 교수문을 열고 나서려다가 그 앞에 있던 저와 딱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모자를 벗고 나름 화사한 원피스로 차려입으니 폐지 주었던 저인 걸 몰랐던지 후다닥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뒤에다가 최후의 일격을 날리기로 했습니다. 손경석 학생! 만약 교수님에 대해서나 교수님 사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다니면 당사자인 내가 직접 나서서 손경석 학생에 대한 도덕성에 대해 모든 것을 밝힐 뿐 아니라 정말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거예요. 더 이상 일을 키우고 싶지 않으면 교수님 괜히 뒷담화에 오르지 않게 알아서 조심해 주리라 믿습니다. 라고 하니 그제야 제가 폐지 아줌마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제게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말을 한 후 꽁지가 빠질세라 도망갔습니다. 남편은 문틈 사이에서 저를 알아보며 애써 태어난 척하고 여긴 웬일이냐며 말한 뒤 제게 툭 던지기를 앞으로 내가 받은 월급 모조리 당신한테 맡길 테니까 저축이든 생활이든 알아서 잘 생활해봐. 더 이상 가계부도 일일이 검사하지 않을 테니 알아서 쓰고. 그러니 더 이상 폐지 줍는 일은 당신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양보하고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보는 건 어떨까? 라고 말하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저는 새삼 결혼 이후로 남편에게 진정한 두근거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은 제게 정말로 통장들을 모두 맡겼고 본인마저 제게 용돈을 타 쓰겠다 하더라고요. 남편도 많은 것을 느꼈었나 봅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손경석 학생한테 그날 분명히 제가 사실은 폐지 줍는 아줌마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 했지만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버렸고 한동안은 입방아에 찌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생활력 강한 제가 대단하다고 박수를 받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전 뭐래도 되는 사람인 듯 싶었더랬습니다. 아무튼 남편은 이후로 자린고비 짓을 덜 하려고 노력하고 가족들에게만큼은 돈을 쓰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대신 제가 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남편이 정작 제게 통장을 통째로 맡기고 경제관리를 알아서 하라 하니 제가 오히려 자린고비 노릇을 하고 돈을 더 아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남편도 저를 완전히 믿게 되어 제가 처형을 만나든 막내 동생을 만나든 신경 쓰지 않고 제게 자유도 함께 덩달아 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아이들이 더 많이 크게 되면서 언니와 동생과 함께 학원을 같이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전보다 여유로워졌지만 여전히 자린고비의 늪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네요. 참 어릴 적부터 잡힌 습관이 무섭더라고요.
그 후에 몇 년 후에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제게 큰 유산이 떨어졌는데도 저는 여전히 폐지 주었던 시절들을 떠올리며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돈 버는 게 참으로 힘들고 값진 거다라는 것을 떠올리고는 근검절약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은 지금도 저는 종이 한 장, 물건 하나 허투루 쓰는 법이 없고 저희 며느리들에게도 제가 겪은 일들을 들려주며 많은 본보기가 되어주고 있네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사연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남편은 4주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 부부로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건축 설계사로 일하고 남편은 저희 사무실에 자주 드나들던 대리석 수입업체 직원이었는데 아직도 그 회사 다닙니다. 이런 우리는 남들이 뭐래도 행복한데 유난히 쌍지팡이 짚고 나선 사람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요. 심지어 내부 인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상하게 시어머니 없어서인지 내신 죽 쓰더니 아니나 다를까 수능에서 2번이나 마킹 실수해서 떨어지고 저 혼자 독학으로 건축사 공부해서 건축사 자격증 취득했습니다. 사실 대학 들어가도 자격증 취득하는 것은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고졸은 간판 따는 만큼 빙빙 돌아가야 해서 저처럼 대학을 다니지 않고 비전공자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기능사 자격 취득하고 실무 경력 1년 쌓고 건축산업기사 자격까지 취득하고 또 여기에서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한 후에 건축설계사무소에서 5년간 실무 경험을 쌓은 후 건축사 시험에서 합격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지방에서 나름 유명한 건축 사무실을 운영하시고 계시니까 실무에서 경력 쌓는 부분이야 확실하고 또 견눈질로 볼 것도 많은데다 아무래도 실무하면서도 도움받기 좋아서 내린 결정으로 밖으로 뛰고 밤에는 취미처럼 공부하며 약 8년 만에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